2000년 동안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원래. 고생했다 이런 얘기죠. 철학에 관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철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하지만 이제 뭐 그래도 혹시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험 삼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렵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접으면 되니까.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비판하고 있냐면요. 철학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해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요. 그게 처음에 잘못 시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가.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철학이라는 게 진리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실제로 대화편에서. 그럼 막 대답을 해. 이런 게 지식이다, 저런 게 지식이다 얘기하면요.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이건 이런 의미에서 지식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따라서 지식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물어본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지식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치 지식이 무엇인가가 딱 정의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셰익스피어도 얘기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연극과 같다. 극장 위에서, 무대 위에서 하는 그 연극이다. 꼭 그럴듯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장 얘기해요. 근데 그건 각본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인생은 각본이 어딨어? 그럼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럼 여행이다 그러면요. 여행이라는 건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건데, 인생이 뭐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 수도 있고, 그건 여행 아닌데. 그러니까 인생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던 거기에 본질이 없어요, 사실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요.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지식이라는 것이 본질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철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잘못 물어본 거예요. 지식은 이런 것이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은 게 이런 거예요. 언어를 갖고 우리가 주로 탐구하잖아요. 게임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다 공통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게임이 된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축구가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둑은 게임인가요?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사전을 찾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나와요. 게임의 정의가. 그게 본질이에요. 축구가 어때요? 룰이 있죠. 바둑도 룰이 있고, 그 다음에 승부를 겨루잖아요. 그죠? 승패가 있고. 그러면 둘 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이구나. 그럴듯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보자. 재판. 재판 어때요? 정해진 규칙이 있죠. 정해진 법이 있잖아요. 딱. 그 다음에 어때요? 승패가 있죠. 원고, 피고가 있고, 승소, 패소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게임인가요? 게임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거를 누가 재판이 게임이야? 축구와 같아,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축구는 놀이 같은 개념이 있거든요. 놀이, 여가. 하지만 재판을 여가로 한다. 이런 일은 성립할 수 없죠. 재판에 참여한 누구도 재판이 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전적인 그런 정의, 그 본질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든 게 뭐냐면 가족을 예를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에 모여 있으면요. 가족이구나,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족 유사성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코가 닮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눈이 닮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마가 닮았고, 또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닮았는데, 웃는 모습이 닮았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서로 겹쳤을 뿐이지, 공통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의 언어를 쓰잖아요. 가족. 근데 그 안에는 공통적인 것은 없어요. 하지만 닮은 것이 존재하죠. 서로 겹쳐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걸 가족 유사성이라고 이 사람이 불렀어요.
따라서 본질은 없다. 가족 유사성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정의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논쟁해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있어봐야 가족 유사성이에요. 조금씩 겹치는 거죠. 그런 것도 정의가 될 수도 있겠다. 조금씩 비슷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을 사실 해방시키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유사성 이론에 의하면 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원래. 따라서 이런 거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거죠. 왜? 질문을 잘못했고 그 잘못된 질문이 오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본질이 있는 것처럼.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그런 면에서 획기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철학과는 달리 과학에서는 확실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좀 더러운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물이냐고 물어보면요. 과학자들은 아주 단순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물이란 H2O다. 이건 색깔이 다른데 상관없어요. 그 물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관해서는 공통이에요. 이런 것처럼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은. 그냥 거기엔 가족 유사성만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본질이 있다고 과학처럼 착각한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 이런 얘기죠. 대답도 없이. 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20세기 중요한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업적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 서양에는 상당히 많이 퍼졌어요. 이 사람 유명한 철학자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일본화되지 않았죠. 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낯설고 그 이름이 낯설다는 얘기는 그의 주장이 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이것이 호응이 있으면 비트겐슈타인의 또 색다른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